자, 오늘은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모두 켜주세요. 켜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다 켜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83페이지 항상성 조절의 원리.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항상성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혈당량, 체온, 3차원의 조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저번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항상성?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냐? 호르몬은 많아도 병, 적어도 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그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시스템을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게요. 항상성 조절. 뜨거운 사막이나 추운 남극 지방에서도 우리의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몸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밑줄 치세요.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이거 중요하죠. 표적 기간은 매우 적은 양의 호르몬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호르몬 분비는 그림과 같이 생성된 호르몬이 내분비세의 기능을 억제하는 줄치세요.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며 우리 몸의 혈당량, 체온, 삼탑전도 음성 피드백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될 거예요. 자, 피드백.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피드백. 저거 하세요. 필기하세요.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통제하는 것. 자, 피드백의 정의는 이거예요. 결과가 원인을 뭐 하는 거?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부터 피드백 이렇게 볼 거예요. 피드백은 영어로 피드예요. 피드백이에요. 그 피드는 먹이다예요. 먹이다. 뭐 음식물을 그 동물들한테 먹일 때 우린 피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드백을 우리 옛날에 그 한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썼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되먹임 이렇게 불러요. 되먹임. 근데 이거는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원칙은 딱 하나예요. 결과가 원인을 통제한 것,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피드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피드백은 크게 두 종류로 쪼갠다.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이렇게 나와요. 음성 피드백은 뭘 음성 피드백이냐? 결과가 원인을 억제. 자,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예요. 양성 피드백은 그러면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거예요. 촉진.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자,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고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뭐 하는 거? 촉진하는 거.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호르몬의 양은 일정한 상태가 유지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음성 피드백이에요. 자, 다시. 자, 음성 피드백은 그럼 언제 쓰느냐? 음성 피드백은 일정량을 유지할 때. 자, 뭐 할 때? 일정량을 유지해야 할 때는 우리는 음성 피드백을 써요. 알았죠? 네. 일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지금 그 책에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티록실에 관한 얘기예요. 자, 뭐? 티록실에 관한 얘기예요. 티록실은 많으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지만 그
가제도병이라고 그래갖고 그저 어저께 보여줬죠. 보여줬죠. 눈이 삐쩍 마르고 온몸에 그 열이 많이 발생하고 물질대사가 촉진돼서. 그래서 이건 티록신은 만화도병이고 또 적게 되면 온몸에 그 물질대사가 잘 안 일어나요. 물질대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적 장애도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나온 거. 자, 우리는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 분비되느냐? 갑삼샘에서 분비돼요. 갑삼샘에서 분비되는데 얘는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얘의 그 분비에 대해서 조절하면은 최초로 시상하고요. 자, 시상하고에서 TRH를 분비해요. 자, 이거는 뭐냐? 그 뇌하수체에서는 갑삼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을 분비하게 해요. 자, 다시 갑삼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갑삼샘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데 이 TSH, 이게 갑삼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요거를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 TRH예요. 자, 시상하부는 뇌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시상하부는 뇌예요. 뇌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얘 때문에 얘 자극을 받아서 TSH, 갑삼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요. 얘가 분비되면 갑삼샘에서 뭐를 분비되느냐? 티록신을 분비돼요. 자, 바로 피드백 결과예요. 뭐다? 결과물이에요. 자, 이 티록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한다?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해요. 그럼 얘가 혈액을 타고 어디요? 온몸을 돌겠죠. 온몸을 돌다가 어디를 가느냐? 타고 가다가 시상하부에 가겠죠. 시상하부로 가면 얘는 혈액 속에 그 티록신이 보이면 이 시상하부의 TRH 분비가 억제돼요. 얘가 억제되면 얘가 억제되면 티록신이 나오지 않아요. 티록신이 나오지 않으면 혈액에 티록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신호가 안 가겠죠. 네. 신호가 안 가면 다시 이 억제가 풀리죠. 그럼 네. TRH가 분비되고 TRH가 분비되면 다시 TSH가 분비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티록신이 다시 분비되겠죠. 자, 이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의 분비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결과가 원인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하자? 피드백이라. 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근데 음성 피드백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혈중의 그 티록신의 농도가 일정 상태가 딱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는 이런 음성 피드백에 의한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요. 근데 일정 상태가 유지된 음성 피드백은 그래서 대부분이 음성 피드백인데 모두가 다 음성 피드백이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래서 양성 피드백도 있어요. 양성 피드백을 따르는 게 있어요. 양성 피드백을 따르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옥시토신이 있어요. 옥시토신은 자국 수축 호르몬이에요. 자, 옥시토신의 이 자궁 수축 호르몬은 그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면 자궁 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커져요. 그죠? 아기가 커지는데 아기가 커져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다 자궁에 얘가 딱 빡쳐요. 더 이상 크면 안 되죠. 더 이상 크면 안 돼요. 이 자궁이 압박을 받으면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어디서 분비돼요? 옥시토신 뇌하수체 후엽이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자궁이 수축이 돼요. 자궁이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의 결과. 이 결과가 자궁이 수축되면 수축될수록 아기와의 뭐예요? 접촉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럼 오히려 옥시토신의 분비를 더욱더 촉진시켜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옥시토신이 점점 분비되면 자궁은 더욱더 수축하고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애와의 뭐가 애와의 그 접촉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더 이상 자궁과 옥시토신에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옥시토신 분비가 끝나요.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옥시토신 분비가 우리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두 개를 배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성 피드백은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양성 피드백은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 상황을 그냥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항상성 조절에 지금 그 양을 조절하는 거고. 자, 항상성은 84페이지. 항상성은 기량작용으로도 조절된다. 자, 기량작용이 뭐라고 그랬죠? 반대. 서로 반대되는 거, 그죠?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우리 기량작용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여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기량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면 느리게, 느리면 어떻게? 좀 빠르게 계속 통제하다 보면 나중에 심장박동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신경계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서도 기량적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자,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건 뭐다? 포도당은 인슐린. 그렇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이제 슬슬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칼슘 이가양이온 농도를 조절한 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그죠? 네. 그죠? 자, 얘네 둘이가 각각 포도당,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즉 혈당을 낮추는 역할하고, 글루카곤은 높이. 높이는 역할. 토닌 칼슘 이가양이온, 파라토르몬은 높이는 역할이에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역할을 우리 뭐라 하자? 그렇죠. 이런 작. 자, 이래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혈당량, 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의 농도를 우린 혈당량이라고 한다. 밑줄. 포당은 체내의 중요한 역할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의 신경과 호르몬을 통합적인 혈당량을 혈액의 약 100mg per 100ml로 조절한다. 자, 우리 여기서 정의를 좀 내릴게요.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혈중 양을 뭐라고? 혈중에 있는 양을 혈당량 이렇게 부를 거예요. 책에 있는 거니까. 자, 이 혈당량이 높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당뇨병. 그렇죠. 당뇨병이 걸리죠. 왜 당뇨병이 걸릴까요? 자, 당뇨병은 어떤 병일까요? 당뇨병. 오줌에 당이 섞여. 그렇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거죠. 오줌에 당이 섞이는 거예요. 자, 당이 배출이 되죠.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 그때 그 배설 배울 때 포도당은 100% 재흡수해야 되죠. 네. 맞아요. 우리가 포도당은 100% 재흡수를 해야 돼요. 100% 재흡수해야 되는데 재흡수가 안 돼. 일부가.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나 많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때 이렇게 사구체에서 보건주머니로 여가가 일어날 거예요. 이때 여가가 일어나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재흡수가 일어날 때 이게 다 100% 수거가 돼야 되는데 재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미처 모아질 못해요. 재흡수가 다 안 돼요. 그럼 일부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포도당이 일부 오줌으로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몸 안에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죠.
네.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평상시에는 혈당량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밥을 제때 안 먹거나 아니면 막 이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와요. 저혈당이 와서 혈당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온몸에.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뇨병에 걸리면 이 혈당이 계속 포도당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병에 다른 병에 또 막 걸리죠. 막 다리가 썩거나 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그 당뇨병 환자들은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평상시 혈당이 높아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의 문제가 좀 생길 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너무 뭐하든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 안 되든가 인슐린이 분비됐는데 인슐린이 문제가 좀 있거나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식사 후 혈당량과 호르몬 분비의 변화 알아보기 이렇게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림은 식사 후 혈당량과 인슐린,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확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버렸죠.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져요. 자, 보세요. 이 그래프를 지금 각각 그려서 그래요. 인슐린이 밥 먹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 농도가 어떤다?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고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이번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가 낮죠. 이때는 뭐의 분비가 많아요? 글루카곤의 분비가 많다가 포당 농도가 높아지니까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뚝 떨어지죠. 왜? 혈당량이 지금 높으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분비량도 점점 감소하고.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높여야 될 때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포당이 흡수되어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하면 간내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 이자섬의 베타세포에 되고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네. 인슐린 둘 다 표적 기관은 간이다. 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자, 글리코젠은 여기 지금 나왔죠. 다당류예요. 자, 뭐라고? 다당류. 글리코젠은 다당류예요. 동물성 다당류라고 해요. 동물 갖고 있어서. 자, 다당류인데 얘는 포당이 글로 바뀌었다. 그러면 포당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당량이 뭐한다?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데 평상시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이 포도당 혈당량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다시 뭐로? 포도당으로 바꿔버려요.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혈당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절한다. 그래서 여기 혈당량 조절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 이렇게 쳐야겠죠? 그죠? 이 고혈당일 때는 부교감 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간에서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저혈당일 때는 교감 신경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에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킨다. 여기 에피네프린이 또 나왔네요. 에피네프린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혈당량이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죠? 네. 시간